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하락세의 장중 6만 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한 장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상당 부분 약화된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5% 하락한 67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06% 하락한 2915달러대, BNB가 2% 하락, 솔라나가 5.4% 하락, XRP가 0.83% 하락한 0.5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5.6%,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지난주 여러 대형 이벤트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고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FOMC 이후 3대 지수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일제히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미국의 노동시장과 제조업 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가 나오자 주요 주가지수는 급락을 하게 되었죠.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3%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으며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또한 11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큰 폭으로 둔화하게 됩니다. 또한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의 경우는 46.8을 나타내면서 예상보다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업황에 경고 등이 커졌다라는 점을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 높은 실업률 수치가 발표되자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로 며칠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자신했지만 투자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은 분위기이죠. 이 실업률 급증으로 경기 침체의 가늠자로 불리우는 3의 법칙이 발동이 되었고 침체에 대한 공포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노동시장이 냉각한 가운데 연준의 지난주 금리 동결인 정책 실수였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다음 통화 정책 회의인 9월 FOMC에서 대폭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대세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이 금융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 인하하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1월에 잇따라 50bp씩의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관측을 했는데 심지어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금리를 기습 인하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나 볼 수 있었던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예측은 월가의 최대 투자 은행 JP모건이 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매크로 경제 상황 속에 현물 ETF에서 또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8월 2일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서 5월 1일 이후 90일 만에 최대 1일 유출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이날 유출된 총 금액은 2억 3,700만 달러로 한화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 출시된 이후로 네 번째로 큰 1일 유출 기록인데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은 일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당시 이제 도입 당시의 고문이었던 샘슨 모우에게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샘슨 모우 비트코인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술회사 젠스리의 최고 경영자이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 고문이었던 이 샘슨 모우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모우는 3일 엑스타컴을 통해서 현재 전통 금융시장의 붕괴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요 시장 지수들이 금요일에 대규모 하락을 겪었으며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인마켓캡 데이터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5,190달러에서 59,800달러까지 급락했으나 이후 소폭 반등하여 6700달러대를 회복했다. 현재도 67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또한 모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샘슨 모어는 또한 미국 정부가 이제 향후 5년 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아직 시장에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프로 암호화폐 상원의원 이 신샬 루미스가 제안한 이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늦춰지거나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언급들, 분석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3월 이제 도달했던 단기 전고점이죠. 73,800달러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급락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으며 레인지는 정해져 있고 상승 사이클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불장 속에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역대 2017년, 2018년 불장, 그리고 2021, 2021년, 2022년 불장 당시에도 30%의 곱전 대비 30에서 40%의 하락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국가와 기관들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전략적 국가 비상 전략 자산으로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초기 단계에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가적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 또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이제 11월이죠. 미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 듯 보이지만 탁월하게 크립토 마켓 입장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없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5일, 이제 내일이죠. 화상 원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 관계자가 암호화폐 업계를 만나서 말이죠. 관련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악관 관계자와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이 월요일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화상 원탁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로카나 하원 의원이 주최한다라고 하는데 이 7월 회의에는 억만장자 마크 큐반과 뉴욕주 상원 의원 커스틴 젤리 브랜드 등 여러 인사가 참석을 했다. 이번 화상 회의에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부비서실장 브루스 리드, 퇴임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 수석 고문 아니타 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 중 처음으로 퇴임을 발표했고 앞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최대 슈퍼팩을 자문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또한 크립토 마켓 관련하여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공화당 둘 중 어느 곳이 되더라도 크립토 마켓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현재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합의를 이루고 있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달 남짓 남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34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빗이죠. 코빗이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가상자산에 관한 10가지 속설이라는 재미있는 리서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부분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들인데 충분히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질문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다와 이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없다라는 속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올타임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크립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산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다만 과거 대비해선 상황이 훨씬 나아져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엄과 이제 금채굴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실제 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미 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이 50%를 넘어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랬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범죄 활동을 조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의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돈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이 돈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트럼프 후보는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굳이 비판하기보다는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자체임은 이제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발 대량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4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1년간의 혹독한 하락을 늘 동반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 더해 마운트 곡스 물량의 과반 이상이 이미 시장에 풀려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건강한 조정을 보이는 중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은 없어질 거다. CBDC가 가상자산을 대체할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 말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때 꼭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체계의 시스템이 들어설 겁니다. 이 비트코인도 양자 저항성을 개발하고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감정은 잠시일 뿐입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잠깐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했을 때 1년 뒤 과연 속 시원하게 있을 것인지 1년 뒤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일은 가까이 보면은 근심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아라. 모든 일은 길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매 영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